안녕하세요. 1시부터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식사도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일단 제가 큰 주제로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옆에 개원하고 있는 원장이 지 생각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제목은 미래 임플란트 치료의 표준이라고 해놨고 최소 침습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냥 혹시 어, 원장님들의 생각하고 조금 다르더라도 쟤는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런 환자가 왔을 때 이런 치료를 해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는 다른 원장님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최소 침수적으로 하는 걸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AI한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미래 임플란트 치료 방법의 경향은 이렇게 쭈루룩 말했는데 그래도 이제 중요한 텀이 최소 침습 임플란트 수술이고 환자 중심 임플란트 치료 계획 이걸 통한 최소 침습 임플란트 수술이 미래의 경향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어서 내가 하고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케이스로 공유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최소 침습 임플란트를 하려면 플랩리스나 또는 미니멀 인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존재하는 골의 모양이나 골의 두께, 골질들을 내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매직 가이드 핀 시스템은 골의 모양이나 골의 양, 골폭 이런 것들을 골의 방향 등을 우리 보이지 않는 플랩을 열지 않고도 내 눈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이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가이드핀에 맞는 드릴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예를 들어보면 이러한 전치부에서도 시뮬레이션을 하고 가이드핀을 통해서 그 가이드핀을 물고 식립하면 이런 충분하게 얇은 충분하지 않는 뼈지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례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마지막 정례에서 이렇게 부족한 골편에서도 이렇게 나중에 4년 6개월 정도 되면 치경부에서 뼈가 만들어지는 생물학적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이점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발치화하면 그 모양이 환자마다 다 다르는데 어찌됐든 이러한 방향으로 마지막에 그 모양에 따라서 최종의 연조직이 만들어지고 경조직이 만들어지는 결과를 얻습니다. 그 결과를 내 치료 계획에 넣는다면 훨씬 더 편하게 될 수 있다. 치료 방법이. 저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매직코어라는 것은 세 개의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매직 커프에 대한 개념을 이용해서 많은 그 대형사에서 임플란트들을 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또 매직코어에 대해서 그렇게 뭐 호의적이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 훌륭한 치과 임플란트 제작 회사에서는 개념을 갖다 쓰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매직코어라는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했던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최소침심 임플란트 치료의 접근 방법을 첫째는 어떤 발치하고 나서 어떤 힐링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그 힐링을 촉진시키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고전적인 방법으로 어떤 의사가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플랩을 열어야 되고 광범위하게 내 눈으로 보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치유의 결과를 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치유를 통해서 가이드하기 위해서 내가 수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광범위하게 플랩을 열면은 우리의 모든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힐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힐링의 중요한 블러드 서플라이를 끊었다가 다시 레이어 투 레이어 슈처나 꼼꼼한 슈처를 통해서 블러드 서플라이를 회복시키는 그런 고전적인 방법이 아니라 가능하면 블러드 서플라이를 끊지 않고 유지시키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모든 환자에서 대부분 저도 그랬고 옛날에 대부분 술자 선생님들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플랜을 짜는데 그게 아니고
각기 환자마다 다 다른 조건에서 그 조건에 맞는 최소 침습적인 방법을 찾아서 환자 중심의 계획을 짜는 게 제가 이렇게 최소 침습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힐링을 인터럽트 하지 않고 힐링을 악셀레이트 해서 이렇게 얻는 증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타원에서 발치하고 나서 한 6주 정도 있다가 내원하셨는데, 어, 우리는 발치하고 나서 이런 알베올라 프로세스의 근원심, 알베올라 프로세스의 협설의 프로세스를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뼈가 자발적으로 형성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26번을 보면 보코팔라탈 알베올라 프로세스를 연결한 선에 임플란트를 위치시킴으로써 27번은 CMC를 했지만 위치시킴으로써 어, 자연 생리적으로 치유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식립왔습니다. 식립한 날의 모습이고 여기는 뭐 뼈가 없는 부위에서도 힐링되고 있는 부위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임플란트만 위치시켰고 그리고 연조직에 디펙트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연조직이 생리적으로 힐링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개월 후에 이 치아 임플란트 주변의 뼈가 생리적인 자극을 받으면 조금 더 빠른 회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2개월째 프로그레시브 로딩을 시작하고 6개월에 이제 최종 보초를 하고 이러한 연조직의 디펙트는 생리적으로 뼈가 이렇게, 아니, 연조직이 이렇게 차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협층의 모양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런 이렇게 심고 예상을 했는데 이런 모습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상적으로 기능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 그런 음, 모습으로 이렇게 치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증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16, 7번을 뽑고 발치하고 이 환자 이제 발치한 낮의 모습이고 발치 이 화면 어, 발치 4일째의 모습인데 발치 4일째 어, 이분은 뭐 보험을 들어있어서 하나하나 심어야 되고 뼈 이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치하고 나서 4번을 아니 16번을 그냥 식립하고 사이너스 엘리베이션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8일째 17번을 그냥 발치와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힐링되고 있는 조직을 조심히 밀고 이렇게 식립함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뼈하고 연조직이 정상적으로 힐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CT상에서도 14개월째 원래의 알베올라 프로세스의 연결선에 준하는 그 부위까지 뼈가 이렇게 잘 차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7번도 마찬가지 모습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 발치와의 그 순서를 보이는데 보통 발치 즉시 임플란트에서 어, 시-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연조직이 성숙되면 그때 이제 플랩을 열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지만 그 치유 중인 그 부위에도 임플란트를 조심히 식립하면 우리가 마지막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더라. 즉, 임플란트 식립으로 발치와의 힐링을 어, 방해하지 않더라. 임플란트를 심더라도 생리적인 치유는 끝까지 가더라.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술자가 어떤 결과를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힐링에 의해서 힐링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이드하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치료한 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상악 전치부에 대해서 30년 전에 이렇게 공사장에서 다쳐서 인트루전 돼 팔라탈 디스플레이스먼트 된 환자인데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시술을 했습니다. CT상에서는 라비알 쪽에 본그라프트 하고 음, 최종 보철물 할 때는 이랬습니다. 4년 11개월의 모습입니다. 4년 11개월의 모습으로 버칼 쪽에도 코티칼 라인이 잘 형성되고 연조직도 단단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다음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70대 남자 환자인데 상악 전치부에 플로팅 돼 있고 거의 브릿지가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움직이는 상태에서 이 환자는 플랩을 열지 않고 가이드핀 시스템을 통해서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를 잡아서 플랩리스로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또한 CT상에서 이런 모습이었고 2년 6개월의 모습에서도 코티컬 라인은 잘 만들어져 있고 양호한 결과를 보입니다. 그러면 두 케이스에서 이런 상태로 하나는 컨벤셔널한 방법, 하나는 미니멀 인베이시브한 방법으로 했는데 어찌 보면 두 개를 봤을 때 컨벤셔널한 방법이 사진에 초점도 잘 맞고 어체티드 진지바도 굉장히 단단하게 보이고 연조직도 바이오 타입도 띡한 타입으로 훨씬 더 훌륭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3번과 3번의 서비컬 라인을 연결했을 때 보면 원래의 치아보다 원래의 치아보다 클리니컬 크라운 랭스가 길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니멀 인베이시브하게 플랩리스로 했을 때 진지바가 리세션 되는 게 아니고 코로날 코로날 디렉션으로 움직이는 진지발 엉그로스의 양태를 보면서 틀렸던 진지발 라인의 위치도 정상적으로 비슷한 라인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전치부에서는 이 심미가 되지만 구치부에서는 클리니컬 크라운 랭스가 길어지면 베스티벌라 뎁스가 좁아지고 그림으로써 오럴 하이진 컨트롤이 불량해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니멀 인베이시브한 플랩리스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음, 이 환자는 전반적인 치료를 위해서 내원을 했는데 전반적인 치료를 하다 보면 어느 한 군데는 문제를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이 환자에서는 24번에서 그랬습니다. 전반적으로 4, 5개월이면 최종 치료가 끝나야 되는데 이 진지발 리세션이 심한 이 부위에 대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다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여러 번의 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발치 후 일어날 수 있는 발치와의 힐링 포텐셜, 그리고 발치와에서 일어나는 힐링의 결과를 내 치료 계획에 넣는다면 플랩을 열지 않고 이렇게 임플란트만 심고 연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부위에 블러드 클롯이 만들어질 수 있는 콜라겐 머티리얼을 넣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한두 방울의 슈처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9일째 치유, 그리고 1개월째 치유 보이는데 1개월째 생리적인 자극을 위해서 프로그레스 로딩을 했고 4.5개월째 최종 보철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6개월째 연조직이 약해 보이면서 약간 까만 색깔도 보이지만 나중에 42개월째는 정상적인 컨트롤을 보이면서 버칼 쪽에서도 두꺼운 본의 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술자가 만드는 게 아니고 환자의 어떤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환자가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결과들을 내 치료 계획에 넣는다면 훨씬 더 수술이 간단해질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CT상의 결과를 보면 이 레디올루센트한 비타펙스 위치는 마지널 진지바의 위치인데 거기서부터 결과까지의 CT상을 나열하고 마지노 진지바의 위치를 연결하다 보면 스레드의 서너 개 정도가 연조직이 없는 연조직이 없는 부위에 노출되게 됩니다. 하지만 42개월의 경우에 버칼 쪽에 노출된 연조직이 없는 부위에서도 뼈가 형성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뭐 어디에서도 연조직이 없는 오픈 서저리에서 뼈가 차는 발치와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힐링 포텐셜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식립, 발치 후 즉시 식립이 이러한 장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광범위한 플랩을 통해서 어, 블러드 서플라이를 끊고 또 특히 광범위한 본그래프트를 하게 되다 보면 페리스텔 릴리징 인시전을 호라이즌털을 주다 보면 블러드 서플라이가 굉장히 불량해질 수 있습니다.
그 불량해진 블러드 서플라이 대신에 블러드 서플라이를 유지하면서 수술할 수 있는 방법,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악이나 하악이나 뭐 뱃셀은 다르지만 마지막 종착역은 치아 주변에 있는 이러한 뱃셀길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인터 알베올라 브랜치, 인트라오세우스 브랜치, 어, 이런 것들이 알베올라 본이 만약 존재한다면, 파괴되지 않고 존재한다면 이런 뱃셀들이 임플란트 주변에 블러드 서플라이를 활성화시키고 충분하게 주기 때문에 좋지만, 많이 대부분 어, 알베올라 본이 파괴된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팔레이트나 버칼 쪽에 있는 인트라오세우스 브랜치나 또는 진지발 브랜치에 의해서 대부분 블러드 서플라이를 받게 되겠습니다. 27번에 플로팅 되어 있는 환자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발치하고 피타펙스 넣고 CT상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그 임상 사진을 보면 팔레이트 쪽에 팔라탈 루트가 플로팅 돼 있고, 그 플로팅 돼 있는 하방에 어, 성숙 그래놀레이션 티슈가 있는데, 이걸 제거하지 않음으로써 팔라트에 있는 블러드 서플라이를 유지하고, 또한 그 대구치에서 부족한 연조직의 디펙트를 어, 일, 그 부족한 연조직을 대체하기 위해서 남겨뒀습니다. 팔라이트에 있는 만성 육아 조직을 들어 올리고 그 하방에 볼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한 모습이고, 5.5개월의 최종 보철물 넣기 전에 이렇게 구강내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면 5.5개월에 CT와 임상 사진이고 36개월의 CT와 임상 사진입니다. 굉장히 심하게 봉 디펙트가 있었지만, 치주적으로 봉 디펙트가 있었지만 최소 침수적으로 충분하게 내가 원하는 결과, 그리고 고전적인 방법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는 결과를 얻은 케이스였습니다. 어, 이 환자에서도 보듯이 구치부에서 진지발 리세션에 의해서 그 깊이가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보철물에서는 크리니카 크라운 랭스가 짧아짐으로써 베스티뷸라 뎁스가 길어지며, 이 깊어진 베스티뷸라 뎁스 때문에 오럴 하이젠 컨트롤하기가 훨씬 더 유용해지는 그런 결과를 얻는 것 같습니다. CT상의 배열을 보면 보온의 레벨이 이렇게 있는데, 수술하면서 버칼 쪽에 그라일레이션 티슈 하방에 본 그раф트를 하고 높여주면 어, 힐링 되면서 버티컬 쪽에 플랩니스로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한 같은 본 그раф트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6개월에서는 버칼과 팔라탈 쪽에서 코티컬 라인이 형성돼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20번대하고 하악 전치부 이제 양쪽인데, 여기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블러드 서플라이가 불량한 하악 전치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스웰링 돼 있고 플로팅 돼 있고 거의 브릿지가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스웰링된 발치와에서 연조직이 찢어지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발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조심스럽게 발치해야 되고, 그리고 브릿지가 있을 때 흔들린다고 해서 그냥 통째로 뽑으면 안 되고 가운데 잘라서 하나하나 이렇게 조심해서 연조직이 찢어지지 않도록 발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드핀 넣고 그냥 플레임리스로 임플란트 심었습니다. 여기 블록 인플레임드 연조직으로 굉장히 꿰매기도 어렵고, 만약 인시전을 했으면, 인시전 하는 고전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했으면 발치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기다리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5개월째 이제 최종 보철을 한 사진이고, 하악도 마찬가지지만 상악도 동일한 방법이었지만 양호한 결과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4개월째 최종 보철을 했고, 29개월째 우리가 버칼 쪽에 코티칼 라인이 잘 형성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43번 또한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상 사진에서 프리오피하고 포스트 오피 5개월째 보이지만 마지날 쪽에 어떤 커프 커프 마진이 보이는 노출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진지발 옹그라스와 연조직의 부피가 성장함으로써 더 양호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엑시얼 뷰를 보면 이러한 디펙트가 있는데 보니 엔벨롭에 맞게 연조직의 위치, 특히 본 페리오스티움을 본의 외형에 맞게 위치시키도록 유지되도록 어떤 본 그раф트를 해주면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어, 거기에 맞는 본 인벨롭에 맞는 본을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소프트 티슈 하우징 컨셉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음, 뒷받침해 줄 만한 논문을 틴티 선생님이 이렇게 발표하셨습니다. 발치와나 페니스트레이션 디아이센스, 호라이전탈 본 디펙트나 버티컬리티 디피션시 있을 때 어떤 본 리전의 포텐셜을 나타내는 것은 어떤 것도 아니고 본이 인벌랩이 제일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했고 이 둘 케이스에서 둘 다 차단막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페리오스티움이 진정한 내 몸에 있는 차단막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연구 논문에서 23년 전에 네이처, 23년에 네이처에 이렇게 발표한 걸 보면 페리오스티얼 커버리지가 새로운 뉴본 리제너레이션의 퀄러티와 퀀터티에 훨씬 더 뛰어난 결과를 보이더라라는 이렇게 논문을 이렇게 보이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소 침습 임플란트의 접근 방법으로 어, 외과 의사가 원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각기 내가 수술해야 될 환자를 각기 수술해야 될 환자마다 다 다르게 계획을 잡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잡을 때 이러한 방법들을 기준으로 이건 어떻게 할까? 힐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또 힐링을 가이드하기 위해서는 블러드 서플라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환자에서는 할까라는 환자 중심의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최소 침습 수술을 위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20번 때, 30번 때 수술을 하고 40번 때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47번 또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로 임플란트를 제거한 환자입니다. 46번에 임플란트를 보면 이렇게 됐는데 임플란트를 제거했을 때 본 디펙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 상태로 그대로 힐링 시킬 때 아니면 이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심을 때 버티컬한 어떤 모양을 원상태로 회복하기 어려워서 임플란트를 제거하면서 이 부위의 본그раф트를 통해서 미니멀 인베이시브하게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시행한 측례입니다. 발치를 하면서 임플란트를 제거한 부위로 풀 시크니스로 페리오스팀을 들이 올리고 그 하방에 본 그раф트를 시행하고 그리고 나서 어, 임플란트를 어, 제거한 부위를 슈처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주도에서 한 달 동안 제주살이 하고 나서 오시기로 했는데 제주가 좋았는지 4달 동안 있다가 이게 이제 수술 날의 모습이고 4달 있다가 오셨습니다. 4달 있다 오셔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어, 뭐 힐링은 잘 됐고 연조직 각과 치연은 부족하고 베스티블라 뎁스는 옅어지고 하지만 충분한 골폭경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어, 심고 23개월째 이러한 힐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철물을 이렇게 했는데 버티컬 오그멘테이션 하면서 사라졌던 샬로우해졌던 베스티뷴과 그리고 임플란트 주변에 각과치연이 부족해서 나중에 롱제버티에 임플란트 롱제버티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베스티블라 뎁스닝과 FGG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임플란트의 롱제버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는 분이 김진철 연자님이신데 나중에 언젠가는 굉장히 좋은 강의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나중에 배우는 걸 배울 때를 기다리면서 어, 이거 이제 파노라마의 술전과 수루 그리고
임플란트하고 23개월의 이렇게 모습입니다. 그러면 최소 침습적으로 대부분은 이렇게 본 오그멘테이션을 하려면 광범위한 임플란트 인시전과 플랩을 열고 디코티케이션 하고 여러 가지 멤브레인 깔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멤브레인은 페리오스티움, 그리고 연조직의 신축성, 그리고 이 환자는 임플란트 제거하는 그 연조직 디펙트 부위로, 이렇게 큰 외상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환자 중심적인 치료 계획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증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환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46번과 27번, 67번이 문제인데, 여기서는 27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로팅된 환자인데, 27번의 CT에서 보면 버코 팔라탈로 스루앤스루로 어, 본 디펙트가 심하고, 메지오디스탈 쪽으로 메지알 쪽에만 약간의 본 올이 남아있는 원홀 디펙트입니다. 굉장히 힐링이 불편할 불량할 거고, 근데 이렇게 플로팅 돼 있고 27번의 진지발 높이는 그나마 양호합니다. CT상에서 보면 어, 버칼 진지바하고 팔라탈 진지바하고 치아의 표면을 잇는 선과, 그리고 어, 연조직을 어, 뼈 위에 놓여 있는 그 부분, 뼈와의 경계 부분을 연결한 선을 보면 육아 조직이 굉장히 두껍게, 그리고 발치와의 전체적으로 어, 결손이 없는 그러한 육아 조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손이 없는 이 육아 조직을 온전한 오럴 뮤코사로 이용하면 어떨까? 그걸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본그라프트를 하고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으면 어떨까 해서 시도해 봤던 환자입니다. 발치한 모습입니다. 소켓에 연결성이 끊어지지 않는 두꺼운 육아 조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들어 올리기 위해서 발치한 인터덴탈 파필라 하방으로 풀 티크니스로 들어 올려서 그 하방에 본을 넣고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일주일에 일주일에 힐링된 모습이고 2.5개월에 힐링된 모습입니다. 수술한 모습입니다. 이쪽에 이제 본도 튀어나왔고, 뭐 어찌됐든 소켓에 잘 됐고, 상악동의 인피리어 보드를 통해서 임플란트가 고정된 모습입니다. 수로 3개월이 됐지만 ISQ가 30에 35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치고, 그리고 힐링도 불량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프리 프로그레시브 로딩을 통해서 자극을 주기로 했습니다. 4.5개월째 27번이 32, 39에 굉장히 낮은 ISQ였지만 PMMA를 했고, 8개월째 최종 보철을 한 모습입니다. 8개월 최종 보철할 때 연조직 모습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치부에 플랩리스로 만들므로써 클리니컬 크라운 하이트가 크라운 랭스가 줄어들고 베스티블라 뎁스가 깊어짐으로써 오럴 하이진 컨트롤이 더 유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시간의 경과에 따른 CT 사진으로 남아있는 것은 흡수되고, 본이 엠벌럽에 따라서 본이 만들어지고 버칼과 링구알의 코티컬 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은 뭐 이렇게 상하게 무치아이고 하하게 이렇게 치아 있는데 틀니를 다시 만들고 싶어서 굉장히 평범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이분의 나이가 100살에 가깝다면 평범한 케이스는 아닐 겁니다. 근데 이분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최소 침수적으로 가장 빨리 해드리려면 MARPD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해서 밑에 4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MARPD 상악은 풀덴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침수적으로 접근하고 가능한 빠른 기능을 회복한 게 문제여서 그렇게 시행하기로 했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고 수술을 이렇게 시행했습니다. 시행하고 가능하면 빨리 이미디에이트 덴처를 만들기 위해서 어, 버티컬 디멘션과 바이트를 체득해서 수술 당일날 체득한 다음에 6일째
이러한 상하계 풀덴처 하악의 예, MARPD, 템포럴 MARPD를 만들었습니다. 교환면의 오클루살 레스트를 볼 클래식으로 만들므로써 환자분이 불편감이 훨씬 더 줄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로 13일째, 바로 인플레이션을 뜨고 최종 보철을 한 인플레이션을 뜨고 23일째 엑스덴처와 엑스빔을 만들어서 27일째 최종 의치를 델리버리한 경우입니다. 이렇듯 어, 최소 침입적인 수술과 나이가 굉장히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최소 침입적인 수술과 연조직의 보철물의 마진이 임플란트의 식립과 동시에 만들어지는 임플란트의 특성으로 어, 굉장히 빠른 시기에 교합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 최소 침습 임플란트 수술은 실은 저도 이제 구강외과 트레이닝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지역내에 제한일 거다. 그리고 임상 결과 또한 제한적이지 않을까 해서 해보지 않았던 최소 침습 임플란트 수술입니다. 가이드 서저리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매직코어를 쓰면서 아, 이렇게 해도 되네.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아, 또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라고 이렇게 많은 케이스들을 경험하면서 아,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구나. 그 이유는 미니멀 최소 침습적인 수술의 방법이 진보돼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하는 수술들이 어떤 생리적인 힐링 리절트 그리고 어떤 생리적인 자극에 따른 어떤 결과 이러한 결과들을 환자마다에 따라서 환자에 따른 어떤 치료 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굉장히 복잡한 케이스를 단순하게 만들고 그리고 환자도 굉장히 편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나중 추후 임플란트 서저리의 스탠다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시간을 빌어서 발표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